안녕하세요, 여러분. 거꾸로 수업 2과 문법 시간입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아주 소소하게 400원을 벌었는데, 어떻게 벌게 됐냐면, 잼 라이브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이 있어요. 이 잼 라이브가 뭐냐면, 무료로 퀴즈를 참여해서 거기서 정해준 12번까지의, 그러니까 12번까지의 문제를 맞추게 되면, 그 맞춘 인원수에 맞게 이제 할당된 돈이 있어요. 주로 매번 100만 원이라는 돈을 주는데, 그 100만 원의 돈을 그 12번까지 맞춘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n분의 1로 해서 나누어주는 그런 앱인데요. 이번에 제가 처음으로 12번까지 맞춰서 돈을 받았는데 얼마 받았는지 아세요? 아, 400원밖에 못 받았어요. 왜냐면 2,500명이나 맞췄거든요. 2,500명이 맞췄기 때문에 400원밖에 못 받았지만 다음번에 이제는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나와서 제가 꼭 1000명 안에 들어서 엄청나게 돈을 많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문법은 총 두 가지를 배울 거예요. 네, 1과의 문법도 중요한 것들이었지만 이번의 문법은 정말로 중요한 두 가지예요. 그래서 여기 A번을 보면 명사를 꾸며주는 분사라고 제목이 적혀 있죠. 명사를 꾸며주는 분사와 여기 B를 보게 되면 주격 관계 대명사 후 위치라고 쓰여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두 가지의 문법을 배울 거고 8단원 중에서,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 책이 8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8단원 중에서 가장 중요한 문법이 포함되어 있는 단원이 2단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명사를 꾸며주는 분사부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분사라는 게 뭔지를 알아야겠죠? 이 분사라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이 명사라는 것을 꾸며주는 거예요. 선생님이 이렇게 꾸며주는 표시를 해준 거 보이시죠? 그래서 명사라는 건 뭐냐면 이름을 가진 모든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컴퓨터도 그렇고 철수도 그렇고 은퇴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서울 이런 모든 지명 이런 것들을 말할 때 우리가 명사라고 그래요. 근데 이 명사를 뒤에서 꾸며주는데 어떻게 꾸며주냐 그게 중요하겠죠? 동사라는 게 있어요. 우리 동사라는 것은 움직일 동자를 쓰는데 움직이는 동작을 나타내는 거를 동사라고 해요. 예를 들면 먹는다, 그 다음에 싼다, 그 다음에 뭐 밥을 먹는다, 그 다음에 음료수를 마신다. 다자로 끝나는 것들 있죠? 이러한 것들을 동사라고 하는데 동사에 ing를 붙이거나 pp 형태, pp라는 것은 뭐냐면 pp라는 것은 과거 분사의 형태를 말하는 건데 지금은 과거 분사라는 형태가 익숙치 않기 때문에 ed, 여기 보이시죠? ed 형태를 붙여준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사의 ing나 pp 형태를 이렇게 붙여서 형용사의 역할을 하게 만들어주는 것을 분사라고 해요. 동사는 절대 분사가 될 수 없지만 이 동사에 ing나 pp 형태가 붙어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거. 이게 바로 분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예시를 보면서 어떤 게 분사인지 어떤 게 동사인지를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을 볼게요. A girl works at the company라고 써있죠. 일단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될 것은 모든 문장은 하나의 주어와 동사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a girl, 주로 주어라는 것은 문장의 주인이 되는 거기 때문에 가장 앞에 주로 나오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주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a girl, 소녀는 works, 일을 한대요. at the company, 회사에서 일을 한다. 해서 여기 다로 끝나는 건 선생님이 뭐라고 했죠? 동사라고 얘기를 한다고 했죠? 여기서는 지금 동사로서 쓰였기 때문에 ing나 pp, ed 형태가 붙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때 work는 동사라고 해서 해석은 일하다로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을 볼게요. A girl working at the company라고 해서 지금 work에 ing가 붙었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여기 working부터 시작해서 company까지 묶은 다음에 앞에 있는 a girl을 꾸며주고 있는 것처럼 표시를 했어요. 그럼 이걸 한번 볼게요. 아까와 마찬가지로 요거는 주어가 되겠죠? 근데 working at the company 할 때 이 working에 ing가 붙었기 때문에 결코 동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일하다, 뭐 하다 이런 식으로 끝날 수가 없기 때문에 아까 이렇게 끝나지 않고
그럼 동사에 ing를 붙이게 된다면 이것은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분사의 역할을 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때는 해석을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라 다가 아니라 이라 는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럼 천천히 볼게요. 회사에서 일을 하는 소녀가 되겠죠. 다시 회사에서 일을 하는 소녀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지금 빠져있는 건 뭘까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하나의 문장에는 하나의 주어와 동사가 나와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뒤에 동사를 써주시면 완벽한 문장이 되겠죠. 그래서 회사에서 일을 하는 소녀는 is my sister, 내 여동생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을 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분사의 형태가 있는데 이 분사의 형태는 두 가지가 있어요. 아까도 말했듯이 동사에 ing가 붙는 것과 동사에 ed가 붙는 게 있는데 동사에 ing가 붙게 되면 해석은 무엇을 하고 있는이라고 해석을 하게 되고 동사에 ed, 즉 pp 형태가 붙게 된다면 되는 또는 당하는이라고 해서 수동처럼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능동이라는 건 뭐냐면 자신이 스스로 할 수 있는 동작을 말하는 거고 수동이라는 것은 누군가에 의해서 당하는 동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한번 제가 문제를 낼 테니까 맞춰보세요. 파괴되는 이거는 수동일까요? 능동일까요? 그렇죠. 수동이 되겠죠. 왜냐하면 파괴를 한 게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파괴가 된 거기 때문에 그때는 수동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죠? 근데 이렇게 분사의 형태가 두 가지가 있는 것까지는 알았는데 그것을 구분하는 방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언제 동사에 ing를 붙이고 언제 동사에 ed를 붙이냐. 이게 우리의 오늘 핵심 포인트가 되는 건데요. 이 분사를 구분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해석을 통해 구분을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분사 뒤에 목적어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ing를 쓰는지 ed를 쓰는지를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럼 먼저 해석을 통해서 한번 봐볼게요. 아까랑 똑같아요. 그래서 해석을 통해서 하자면 일단 무엇을 하는 동작 무엇을 한다는 것으로 해석이 된다면 ing로 쓰시면 되고 만약에 무엇을 당하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도시가 파괴되는 거 이런 식으로 파괴되는 거라고 해석이 된다면 뒤에 ed를 붙이시면 돼요. 요거는 어렵지 않죠? 근데 요것보다도 더 쉬운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구분을 하냐면 분사 뒤에 목적어가 있냐 없냐에 따라예요. 이 목적어도 아까 위에서 봤던 명사랑 마찬가지로 이름이나 물건이나 사람의 형태가 올 수 있는데 한번 볼게요. 그래서 분사 뒤에 목적어가 있으면 어떻게 한다? ing라는 걸 써요. 그래서 이 이름이나 물건이나 사람이 있으면 ing를 쓰면 되고 이 분사 뒤에 만약에 이름이나 물건이나 이런 게 없었으면 ed를 쓰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약간 어렵기 때문에 선생님이 예시를 준비해 왔어요. 이 밑에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밑에를 보면 the building damaging, damaged 이렇게 써있죠. 그러면 여기 선생님이 damage의 뜻을 써놨어요. 피해를 입다. 피해를 입히다라는 뜻이거든요. 입히다. 그럼 우리 한번 해석을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building이라는 것은 건물을 나타내는 거죠.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건물은 피해를 입히는 걸까요? 아니면 입는 걸까요? 당연히 상식적으로 건물이 어떻게 피해를 줄 수가 있죠? 사람이 건물에게 피해를 주겠죠? 그래서 피해를 입는 거예요. 입는 거라는 것은 당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일단 damage드가 됩니다. 그래서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 구분 방법이 있었죠? 분사 뒤에 목적어의 유무였어요. 근데 지금 이 damage하고 damaged 뒤에를 봤더니 목적어, 이름이나 물건이나 사물을 나타내주는 어떠한 단서도 없죠. 목적어가 없다는 것은 뭐가 온다? 뒤에 ed가 와야 된다는 거.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그 다음 걸 보도록 할게요. The boy washed his hands라고 써있죠. 일단 wash라는 것이 손을 씻다란 뜻이잖아요. 그러면 소년의 입장에서 볼 때는 손을 씻다가 될까요? 아니면 손을 씻음을 당하다가 될까요? 당연히 소년은 손을 씻다가 되겠죠. 왜냐하면 손은 스스로 씻을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씻겨짐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 일단 여기서 정답은 washing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 다음 아까도 말했듯이 목적어의 유무에 따라서 우리는
만약에 있으면은 ing를 쓴다고 했었죠. 근데 여기를 봤더니 washing이랑 wash 다음에 his hand라고 해서 그의 손이라고 써있죠. 그의 손은 물건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목적어 뒤, 아니, 그러니까 분사 뒤에 목적어 wash his hand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ing를 쓴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리. 그래서 분사라는 것은 현재 분사와, 그러니까 능동을 나타내주는 분사와 수동을 나타내주는 분사가 있는데 이 구분 방법은 해석을 통해서 하거나 분사 뒤에 목적어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다는 것. 여기까지가 분사의 내용입니다. 항상 느끼는 거지만 여러분, 문법은 항상 어려운 것 같아요. 에휴, 한국어 문법도 어려워 죽겠는데 영어 문법 배우자고 하니까 우리가 뭐 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그래도 우리 어쨌든 시작한 김에 열심히 화이팅해서 나머지 문법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배워볼 문법은 주격 관계 대명사 후, which라는 제목을 가진 내용을 배울 거예요. 일단 여러분이 보면 생소한 단어가 있죠? 관계 대명사라는 게 써 있어요. 그러면 관계 대명사의 개념부터 먼저 파악을 하고 가야겠죠? 여기를 보니까 분사와 같이 땡의 역할을 한다고 했어요. 그러고서 선생님이 힌트를 주어놨죠? 명사를 꾸며준다고 써 있었는데 우리 명사를 꾸며주는 게 동사, 명사, 형용사, 부사 중에 어떠한 것이었죠? 그렇죠. 정답은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계대명사는 분사와 같이 형용사의 역할을 해서 명사를 꾸며줘요. 근데 차이가 있다면 분사라는 것은 아까 봤듯이 여기 working at the company라고 해서 딱 네 글자밖에 없죠. 아니면 여기 damage드라고 해서 그냥 ed만 나온 형태. 뒤에 추가의 어떠한 것이 별로 없어요. 이런 것들 우리가 구라고 하거든요. 일부 단어가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준 형태인데 관계 대명사라는 것은 절이 나와요. 그래서 뒤에 동사와 그리고 그 뒤에 추가의 긴 문장이 나와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게 관계 대명사예요. 여기까지의 차이는 일단 일부 단어가 꾸며주냐 문장이 꾸며주냐 그것을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럼 우리가 이 관계대명사를 만드는 법에 대해서 배워야 되는데요. 관계대명사를 만드는 법은 세 가지의 단계로 진행을 합니다. 첫 번째는 두 문장이 항상 주어져요. 그래서 이 두 문장에서 공통 요소를 찾아야 돼요. 그럼 선생님이 적어놓은 예시를 보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I have a sister. 나는 여동생이 있대요. The sister is pretty. 그 여동생은 뭐하다? 예쁘다라고 써있죠. 그러면 이 두 가지의 문장에서 문장이 두 개라는 걸 알 수 있는 단서는 여기 마침표가 찍혀있죠. 마침표. 그래서 이 두 문장에서 공통 요소를 먼저 찾아야 돼요. 여기서 공통 요소를 봤더니 이 sister, the sister이 공통 요소인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는 두 문장에서 공통 요소를 찾은 다음에 이제는 뒤 문장, 그러니까 앞에 문장이 있고 뒤에 문장이 있죠. 이게 뒤 문장에 있는 이 공통, the sister 부분을 사람일 때는 후라는 것으로 바꾸고 사물일 때는 which라는 것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 선생님이 이 방식에 따라서 밑에 문장을 다시 써봤어요. I have a sister. 그 다음에 마침표를 찍고 who is pretty라고 지금 the sister 대신에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동생이라는 건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who라는 것으로 바꿔 썼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두 가지의 문장을 하나의 문장으로 연결을 하면 돼요. 그래서 I have a sister 그 다음에 여기 찍혀있던 마침표만 삭제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I have a sister who is pretty라고 해서 이렇게 관계 대명사 절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관계 대명사 절이라고 표시를 합니다. 여러분은 그 어려운 용어에 대해서는 알 필요가 없어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who가 나오면은 이 who부터 뒤에 있는 부분은 앞에 있는 명사 sister이라는 것을 꾸며준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럼 해석은 어떤 식으로 하냐? 뒤에서부터 앞으로 해석을 하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일단 주어는 먼저 항상 해석을 일바로 해야 돼요. 나는 예쁜 여동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 who를 해석을 안 하면 나는 여동생이 있는데 그냥 어떠한 여동생인지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예쁜 여동생이라고 지금 이 뒤에 있는 부분이 앞에 있는 sister를 꾸며주는
형용사 역할을 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석을 하자면 나는 예쁜 여동생이 있다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지금 이 문장을 봤을 때 주어 자리에 있는 우리가 시스터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주어라는 것은 문장의 가장 앞에 있는 것이었는데 여기서는 I였고 여기에서는 the sister이었는데 우리가 그 뒤에 있는 문장에 주어 자리에 있었던 the sister 대신에 who를 썼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주격 관계 대명사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주어 자리였기 때문에. 오케이? 주어 자리에 있는 것을 대신 받았다고 해서 주격 관계 대명사라고 표시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별표 3개가 써있죠. 요게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요. 그래서 별표 3개를 보면 주어 자리를 대신 받은 것이기 때문에 관계 대명사 뒤는 불완전하다고 했어요. 주어가 없는 구조라고 써있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우리가 이 예시를 보면서 다시 설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I have a sister래요. 그 다음 볼게요. Who is pretty인데 우리가 지금 아까 더 sister 대신에 who로 대신 받은 거 기억하죠? who로 받았더니 어쨌든 뒤에 문장이 하나가 나오려면 또 다시 주어랑 동사, 목적어의 형태를 갖춘 문장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who 다음을 봤더니 주어는 없고 바로 뭐가 나왔죠? 동사가 나왔죠? 그 이유는 뭐냐? 이 who라는 것이 원래 뒤 문장에 있던 주어를 대신 받은 거기 때문에 이 who 다음에는 또 주어를 쓸 필요가 없는 것이겠죠. 그래서 관계 대명사는 항상 어떠한 명사를 대신해서 받기 때문에 불완전하다는 구조라는 거 꼭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주격 관계 대명사를 배웠기 때문에 주어가 없는 구조라는 걸 알고 있으면 오늘의 수업은 끝이 납니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예시를 갖고 왔어요. I like the boy who has a cat이라고 해서 일단 선생님이 10초의 시간을 줄 테니까 여러분이 해석할 수 있는 시간을 줄게요. 한번 해석해 보세요. 오케이. 다 잘 해석했을 거라고 선생님은 믿습니다. 나는 고양이를 가지고 있는 그 소년을 좋아한다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죠. 근데 아까도 말했듯이 이 더 보이라는 것이 아마 주어로 나왔을 거예요. 근데 그 주어 자리에 있던 더 보이를 who로 대신 받았기 때문에 이 지금 who부터 시작해서 cat 부분에는 더 보이라는 것을 또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who 뒤의 문장은 완전하다, 불완전하다. 불완전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겠죠? 오케이,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고생했고 더 자세한 문법 내용은 우리 문법 실제 수업 시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어요. 빠이.